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8년 동안 아이 둘 키우면서 순전히 육아 필수템에만 딱 10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육아 담당 시부맘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출산부터 두 돌까지의 육아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육아템 7년치 타임라인 영상 올리고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메일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만큼 많은 부모님들이 괜히 샀다가 후회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크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이 영상 진작에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보통 육아템 리뷰라는 게 날 써본 후기만으로는 얼마나 오래 쓸지, 정말 살만한 아이템인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큰아이 초등까지 키워본 제 입장에서는 기준에 안 차서 둘째 두 돌 때까지 꾹 참았습니다. 끝까지 장기적으로 써봐야지 시청자분들한테 찐으로 진정성 있는 정보를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두 아이 오랫동안 홍보께 써온 잘산템 탑7이랑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해서 굳이 안 사도 됐던 구지템들까지 실용주의 엄마의 눈으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하는 잘산템들은 채널에 실제 사용 영상도 각각 올려뒀으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 살펴보시고요. 궁금하신 제품은 프로필 링크에서도 꼭 챙겨보시기를 바랄게요. 큰 돈 쓰기 전 우리 예비 부모님, 초보 부모님들 예산 아낄 준비 되셨죠? 바로 시작할게요. 7위는 노시부 콧무릎 입기입니다. 첫째 태어나고 5년 동안이나 고민만 하다 못 사고 둘째는 생후 6개월부터 썼는데요. 아이가 코 시원해지는 맛을 아니까 이젠 스스로 하려고 해요. 가격대는 좀 있지만 두 돌 넘었어도 앞으로 계속 쓸 거고 대체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 7위로 골랐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겨울에는 추워서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환절기는 또 환절기대로 계절에 상관없이 감기를 정말 자주 옮아와요. 콧물 흘릴 때마다 휴지로 닦아주면 코밑은 빨개지고 오는데 이걸로 슝 하고 빼주면 보는 엄마 마음까지 뻥 뚫려요. 노시부 실제 사용 영상은 위쪽 카드에 올려둘 테니 참고해보세요. 6위는 키치니스 이유식 두유 제조기입니다. 저한테 이건 1년 동안 이유식 공장 돌릴 때 뜨거운 불 앞에 서 있는 중노동에서 구출해준 구원템이었습니다. 첫째 때는 냄비에 끓이고 믹서기에 갈고 다시 냄비 옮겨서 타지 않게 계속 저어줬는데요. 하는 노력 대비 애가 안 먹으면 진짜 속상해요. 둘째 때는 이 키치니스 두유 제조기를 쓰고 나서 이유식 시간이 너무 소홀하게 지나가서 육아하는 삶의 질이 수직 상승했어요. 제가 이전에 올린 30분 만에 3일치 뚝딱,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건 재료 넣고 물 넣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끝나요. 이유식 끝나고도 이렇게 애들 아플 때나 간식으로 죽 끓여줄 때도 냄비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건 진짜 끝까지 내 살림템으로 가져갈 제품입니다. 두유 제조기 정보랑 준비물 꿀팁부터 큐브 만드는 법, 시판 이유식 비교 후기까지 제대로 정리해드렸으니까 상단 카드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5위는 꿈비 베이비룸입니다. 저는 꿈비로 베이비룸 첫째 때 써보고 좋았던 기억이 나서 둘째 낳고 한 번 더 샀어요. 애들 7, 8개월부터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화장실 갈 때나 설거지 할 때조차 무슨 일 생길까봐 쫄깃해지잖아요? 근데 베이비룸에 딱 넣어두고 할 일 하면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습니다. 잠깐 집안일 할 때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나중에는 이렇게 가드만 분리해서 주방 쪽이나 위험한 운동기구 있는 부분을 맞는 용도로 오래 변형해서 썼습니다. 깨끗한 중고도 완전 추천해요. 4위는 층간소음 셀프 롤매트입니다. 이사 오기 전에 아랫집에서 연락 한번 받고 식은땀을 흘리게 돼서 시공을 알아보니까 시공 매트 쪽이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하면서 바로 셀프 시공을 알아봤습니다. 소재가 안전해서 마음에 들었던 파크론 셀프 시공 롤매트이고 결과는 대만족. 훨씬 적은 비용으로 아이 넘어질 때 충격도 잡아주고 쿵쿵거림도 훨씬 줄었어요. 아이들 크면서 더 날뛰는데 뛰지마라는 잔소리를 확실히 덜하게 되고 매트에서라도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매너 교육하는 용도로도 훌륭해요. 엄마 혼자서도 설치 가능했던 롤매트 셀프 시공 노하우와 상세 사용 후기는 전용 영상에 담아뒀으니까 한번 체감해보세요. 3위는 꿈비 하이가드 아기 침대입니다. 둘째 때는 분리수면이 필요하고 침대를 둘 공간이 있으니까 새롭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사기 전엔 애들 금방 자라니까 침대 계속 바꿔줘야 될 텐데 굳이 지금 이걸 사야 하나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도 이건 꼭 살 겁니다. 아니, 신생아 때부터 쓰게 임신 막달 때부터 더 빨리 사도 됐을 것 같아요. 신생아 때 안전하게 눕혀둘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아기가 기어다니고 일어서기 시작해도 하이가드가 사방을 높게 감싸주니까 자다 굴럭 떨어질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사이즈가 커서 저도 같이 잘 때도 있고 너무 마음 편하게 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둘째 두 돌 전에 이사하면서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대를 처분했는데요. 막상 없어지니까 어른 침대에서 같이 자다가 애가 굴러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없어지고 나서야 그 가치를 뼈저리게 느낀 제품입니다.
하이가드 아기 침대의 실제 세팅 느낌은 수면 교육 내용이랑 함께 올린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2위는 리안 4in1 프리모 하이체어입니다. 첫째 때는 없어서 못 썼고 둘째한테서는 아직도 뽕을 뽑고 있는 제품이라 제가 타임머신 탄다면 임신 확인하자마자 사둘 겁니다. 둘째 이유식 시작할 때쯤 트립트랩 다들 쓰길래 나도 사야 하나 하고 찾아보다가요. 외식하는 곳에서 한번 써보고 아기가 잠들어서 반해버린 이유가 꿀템이에요. 이유식 의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등받이가 리클라이너로 눕혀져서 신생아 때부터 수유 의자나 바운서처럼 쓸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엄마 아빠 식사할 때 옆에 같이 눕혀둘 수도 있고 이유식부터 유아식까지 하루 세끼 매일 써요. 음식이 묻어도 잘 닦이고 세탁도 되고 식판 분리하는 것도 쉬워서 관리가 진짜 편해요. 먹놀잠 하이체어 활용법 영상도 꼭 한번 참고해보세요. 대망의 1위는 두 돌까지 제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 함께한 육아용품인 잉글래시나 키드 휴대용 유모차입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직접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접고 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따로 영상 하나를 만들 정도로 애정하는 육아템이에요. 저희 가족은 5년 동안 첫째, 둘째 다 키드 유모차에 태우고 주말마다 국내 여행 다니는 건 물론이고 해외여행까지 수없이 다녔어요. 엄마 혼자서도 3초 만에 접고 펼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우니까 외출에 대한 부담이 훅 줄더라고요. 제가 유모차 3번씩이나 바꿔온 사람으로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유모차는 무조건 가벼운 게 장땡이라는 겁니다. 한 손에 애 안고 한 손으로 유모차 접어서 차 트렁크에 넣거나 계단 오르는 상황? 애 데리고 다니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요. 물건 하나가 편해지니까 아이들이랑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꼭 이거 사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다음은 남들 다 산다는데도 대체품으로 충분히 예산 아낄 수 있는 육아템 7가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저렇게 대체할 수도 있구나라는 솔직 후기로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는 분유 제조기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분유가 짠 나오니까 처음엔 신세계였어요. 근데 쓰다 보니 세척이라는 깔딱고개가 있더라고요. 노즐이나 분유통 세척을 조금만 안 챙기면 위생이 신경 쓰이고 특히 분유통 벽면에 가루가 뭉쳐서 버리는 분유량도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세척할 바엔 차라리 고르르 분유포트로 빠르게 타는 게 훨씬 맞았어요. 이게 입구가 넓어서 세척하기도 하고 하루 먹일 양은 커버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아예 분유포트를 2개 사서 물 끓이고 식히고 하는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태어난 후에 집에 오자마자 완부나기거나 쌍둥이 집, 새벽 수유를 한 사람이 혼자 전담하는 환경이라면 분유 제조기가 최고의 꿀템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유 의자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가 바로 수유자로 유명한 스트레스리스 리클라이너인데요. 이건 임신 전에 남편이 산 거라 육아템 구매 리스트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의자 자체는 엄청 편한데 막상 아기를 안고 수유해보니까 뿌득뿌득 가죽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아기 자세 바꿔주려고 허리나 다리에 힘주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생각보다 신경 쓰이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수유는 대부분 소파에서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엄마 아빠 힐링템으로 오래 쓰실 적이 있다면 구매 명분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아기가 분유 위주로 먹는다면 아까 제가 잘산템 2위로 소개한 리안 프리모아이 체어를 일찍 사서 등받이 눕히고 수유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세 번째는 기저귀 가리대예요. 신생아 때 기저귀를 하루 10번씩 갈다 보니 엄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무조건 필수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사길 잘했다 싶은 대표 아이템입니다. 이유는 사용기간이 너무나도 짧아요. 생후 3, 4개월만 돼도 애가 뒤집기 시작하면 낙상 위험 때문에 절대 올려둘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바로 중고 사기도 찝찝하고 몇 달 쓰자고 공간 한 구석을 차지하게 두는 건 제 기준엔 좀 아까웠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아기 침대나 소파 위에 세탁하기 편한 큰 방수 패드 하나 깔아두고 갈아줬는데 허리 불편함이나 오염 걱정 없이 충분했어요. 네 번째는 트롤리입니다. 이건 집 크기나 방 동선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려요. 저도 둘째 신생아 때 거실, 방, 화장실 앞까지 온 집안을 굴리고 다녔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아이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쯤에 바퀴 굴릴 일이 없어서 그냥 기저귀 선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목욕시키거나 기저귀 갈 때 필요한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굳이 트롤리를 안 사더라도 예쁜 바구니 하나에 기저귀랑 로션 세팅해서 옮겨 다니면서 써도 충분합니다. 만약 트롤리를 사신다면 꼭 바퀴가 튼튼하고 소음이 없이 잘 굴러가는지에 대한 리뷰를 먼저 보세요. 다섯 번째는 디럭스 유모차입니다. 승하차감 좋고 핸들링 대박이죠. 저도 첫째 때는 집 주변에 울퉁불퉁한 경사길이 많아서 정말 잘 썼거든요. 하지만 차가 작거나 엄마 혼자서 외출을 자주 한다면 크고 무거워서 결국 잘 안 들고 다니게 되실 거예요.
아이들도 크면 답답해서 생각보다 졸업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저희 둘째는 18개월부터 디럭스 거부가 왔어요. 그래서 디럭스를 꼭 쓰고 싶다면 비싼 새 제품보다는 상태 좋은 중고로 신생아 때 짧게 쓰거나 차라리 등받이 완전히 눕혀지는 가벼운 휴대용 유모차를 일찍 준비해서 아기띠로 안고 다니시면서 이동식 침대처럼 활용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6번째는 아기 책장입니다. 아기 책장은 침대 못지않게 애들 크면서 또 바꿔줘야 하는 품목이에요. 4-5살 때까지는 잘 쓰다가도 초등학교 들어간 거 준비하면 책 크기가 달라져서 어차피 큰 책장이 또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싼 거 사지 마시고 모서리 안전하고 장난감 수납함이 같이 달린 가성품 제품으로 사시거나 집에 어른 책장이 있다면 밑에 한두 칸만 아기 책으로 채우고 옆에 바구니들 몇 개 두어서 정리함으로 활용해보세요. 마지막 7번째는 전용 장난감 수납장입니다. 아기자기하게 칸마다 장난감 넣는 수납장 많이들 사시는데 저희 집은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애들 크면 가구를 또 바꿔야 하잖아요. 대신 저희 집은 이 아이리스 우드 서랍장을 여러 개 사서 장난감 보관함으로 썼어요. 금속 레일이라서 서랍이 부드럽게 열리고 화이트 컬러의 위판은 우드 느낌으로 깔끔해서 나중엔 다른 서랍장으로도 재활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저희 집은 벌써 4개째 사서 아이들 옷 서랍으로도 쓰고 장난감 서랍으로도 쓰고 아주 뽕을 뽑고 있어요. 어떠세요? 육아에는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남들 산다고 다 따라서 사시기보다 우리 집 구조, 수유 방식, 부모님의 외출 스타일을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리틀리 링크에 각 제품이랑 실제 사용 영상도 함께 연결해 두었으니까 손쉽게 둘러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찐 육아 짬밥 꿀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육아도 고생 많으셨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